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릎의 구조와 연골연화증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연골연화증이라고 해서 한 번에 연골이 말랑말랑해진다든지 아니면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 4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손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무릎의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1단계는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물렁물렁해지는 단계로 처음에 시큰거리는 증상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연골 손상이 심해지면서 연골에 금이 가고 연골이 좀 파이기 시작하는데 그 두께가 한 50% 미만일 그 정도 단계를 말하고요. 3단계는 연골이 파인 깊이가 50% 이상이 된 경우, 그러면서 닳는 시기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뼈까지 노출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단계가 진행된다고 해서 본인의 증상이 계단처럼 확 증가되는 건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만 아팠는데 언제는 걸을 때도 아프다,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단계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일시적이라면 집에 있는 진통소염제라든지 아니면은 얼음찜질 정도로 염증을 완화하고 증상을 줄여주게 되면은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연골 손상이 한 5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구멍을 2개 정도 뚫어서 실제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데요. 살짝 패여 있는 단계도 있고, 아니면 연골이 붙어만 있다 뿐이지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단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릎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무릎 주변에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연골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미세천공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많이 연골 재생치료,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연골을 다시 재생하고, 그래서 무릎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 연화증의 치료 중에서 수술적 치료 말고 근력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무릎에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깊이 숙이지 않는 스쿼트 혹은 런지 같은 운동이 근력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하체를 너무 많이 숙이는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과 슬개골의 압력이 너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골이 더 손상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 사이에 공이나 물건을 끼고 버티는 운동은 내전근을 키우는 중요한 운동이 되겠고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그런 운동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으로는 달리기라든지 점프, 그리고 계단을 많이 내려가거나 등산 같은 데 뛰어내려가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하게 되면 결국 연골에 작용하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0, 30대 분들이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해도 되는지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통증이 기간이 좀 일시적이고 짧고 어느 정도 소염제나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좀 호전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 연골의 결손까지 진행된 단계는 아니고 연골이 어느 정도 약간 말랑말랑해져 있는 그런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되 그 운동의 강도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같이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무릎 건강에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근력 강화 외에 생활 습관의 교정도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좌식 생활, 쉽게 말하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양반다리라든지 무릎 꿇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로 무릎의 내측이라든지 대퇴골과 슬개골의 압력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고 그런 것과 더불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오다리라고 휜다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는 좌식 생활을 피하시고 의자나 침대 같은 입식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연골연화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행을 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는 생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역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절염의 초기 증상, 이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그런 증상일 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증을 조절하고 교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한다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본인이 하시는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프셨을 때 그냥 나중에 좀 더 아프면 가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초기 진단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거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듣고 그렇게 건강한 무릎을 갖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